안녕하세요. 혹시 월급날 지났는데 통장이 좀 텅 비어 있어서 마음고생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런 임금체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실질적인 정보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해 주실 전문가 김종우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종호입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죠. 정말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국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법적인 절차까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들을 단계별로 그리고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바뀐 지침도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월급을 못 받았다.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역시 시작은 노동청인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기본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저 월급 못 받았어요 하고 알리는 것. 이걸 이제 진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제기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접수가 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돼서 이제 사업주분하고 근로자분 양쪽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조사를 받으면 바로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조사가 좀 길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지급을 계속 미룰 때,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대지급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가 밀린 임금 중 일부를 예를 들어서 간이대지급금 같은 경우는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국가는 사업주에게 그 돈을 다시 받아내는 거죠.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아, 국가가 먼저 내주는 거군요.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네요. 근데 예전에는 이 절차가 꽤 복잡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나요? 네, 그 부분이 좀 개선됐습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에 예전처럼 법원 확정 판결까지 갈 필요 없이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확인서라는 서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훨씬 간편하고 빨라졌죠. 와, 다행이네요. 체불임금 등 확인서, 이것만 받으면 되는군요. 그런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확인서 받는 게 최근에 다시 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요? 아,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일부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서로 짜고요.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서 이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사례가 좀 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 3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이 600명이 넘고 금액도 35억 원이 넘더라고요.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부정수급은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그래서 2024년 4월부터 이 체불임금 등 확인서 발급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그냥 나 이랬어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객관적인 임금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대 보험 가입 내역이라든지 국세청에 소득 신고됐네요. 아니면 최소 6개월치 예상 급여가 이체된 통장 내역하고 딱 일치하는 임금 대장. 이런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죠. 객관적인 자료라. 듣기만 해도 좀 준비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특히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일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건설 현장 일용직 분들이나 영세 식당, 작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떡하죠? 사실 이런 분들이 더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 강화된 기준 때문에 오히려 진짜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근로자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비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랄까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근로자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또 근로감독관들이 서류 없으면 그냥 아예 소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아,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럼 그런 공적인 자료가 좀 부족하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를 계좌로 받은 내역이 꾸준히 있다거나 통신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같이 일했던 동료들의 진술 같은 거. 이런 보충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서 실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만약 근로감독관이 이게 단순 체불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보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면요. 그때는 별도 자료 없어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동청에서 확인서 받는 게 너무 어렵거나 좀 불리하게 돌아간다 싶을 때 다른 길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방법인데요. 여기는 이제 소득이나 재산 기준 같은 일정한 요건만 맞으면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소송 대리라든지 재산 가압류 신청, 나중에 강제 집행까지 법률적인 절차 전반을 도와주죠. 아, 법률구조공단이요?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기도 서류 같은 게 필요하겠죠? 네,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뭐 주민등록등본, 도장,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체불금품 확인원입니다. 무동청에서 발급받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 확인원을 발급받을 때 단순히 대지급금 신청용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소송용으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종 3개월치 임금하고 3년치 퇴직금은 좀 구분해서 기재해달라고 하세요. 이게 나중에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확보하는 데 유리하거든요. 최우선 변제권이요? 그게 뭔가요? 네. 만약에 회사가 망하거나 다른 빚이 많아서 재산을 처분해야 할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치 월급과 3년치 퇴직금을 가장 먼저 변제하도록 법에서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아하,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그럼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미리 꼭 챙겨야 할 게 또 있을까요? 아까 잠깐 가압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네요. 가압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소송해서 이겼는데 막상 사업주한테 돈이 하나도 없으면 판결문은 그냥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업주 명의의 재산, 뭐 부동산이 있는지, 은행 예금을 얻던지, 아니면 거래처에서 받을 돈 매출 채권 같은 게 있는지 파악해서 이걸 미리 묶어두는 거죠. 못 빼돌리게. 이게 가압류입니다. 이것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압류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다만 이제 소송이라는 게 상대방이 서류 송달을 일부러 피하거나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면 시간이 좀 수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아셔야 하고요. 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사업주가 바로 돈을 안 주면 결국 그 가압류한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 집행 신청을 또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단에서 지원해 주고요. 들어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처음부터 노동청을 거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청에서 확인서 발급을 계속 거부당한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사대보험 미가입자라서 처음부터 증빙이 좀 복잡하다거나 혹은 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그 근로자성 자체를 다퉈야 하는 경우 또는 감독관이 좀 편파적인 것 같다 느껴질 때 그럴 때는 차라리 바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겨서 받은 확정 판결문으로도 나중에 대지급금 신청은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민사소송 판결문으로도 되는군요. 네. 그리고 사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수급해서 보험 가입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정되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도 열릴 수 있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는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그 객관적 자료 요구가 강화된 만큼 평소에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 월급 받은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와 관련된 메시지 같은 증거 자료를 좀 잘 챙겨두시는 습관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혹시 노동부의 처리 방식이 좀 아쉽거나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구조공단이나 직접적인 민사소송 같은 다른 경로도 열려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오늘 노무사님 덕분에 임금 체불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게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분명히 도움받을 방법은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혼자 힘들어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구제 절차에 기대는 상황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애초에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제때 보장받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